박상환 기자, 네,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를 준비해왔습니다. 네. 뭐 요새 얼마 전에 채권은행단의 구조조정 리스트 C등급, D등급 뭐 보니까 건설사들이 제일 역시 예상대로 많았고 그러면서 좀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계인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우리 박상환 기자 오늘 준비한 얘기 보니까 뭔가 그 가운데서도 빛이 보인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풍부한 해외 수주에 주목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보니까 우리나라 건설산업 뭐 보도가 많이 됐지만 47년 만에 해외 건설에서 5천억 달러 수주의 금자탑을 이뤘다 이런 얘기입니다. 네. 그러면 상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예, 그 국내 상반기 건설업종은 이제 그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그 두바이 유가가 90달러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서 이 건설업종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. 또한 그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그 유럽 EPC 업체들이 그 페트로라빅, 케미아, 사다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유럽발 경쟁 심화 우려도 커졌는데요. 그리고 주택 분양 사업을 활성화할 그 획기적인 그 규제 완화도 부족했고 또 대형 신규 SOC 사업 종료와 또 향후 재정 투자가 축소되는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2012년 그 건설사 영업 실적이 안정적이고 그 6월 들어서 그 해외 수주액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 대선 이전에 그 점진적인 부동산 관련 추가 규제 완화 예상과 또 정부의 그 8.5조 원 재정 확대 정책이 발표되는 등 국내 수주 환경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뭔가 좀 국내 수주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. 워낙 뭐 요새 그 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사실은 건설사들 좀 이렇게 지지하는, 지원하는 뭐 이런 듯한 조치였다.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라든가 중앙은행이 이제 향후 부양 쪽으로 완전히 좀 이제 방향을 확 틀었다.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네, 건설사들이 좀 뭔가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.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해외 수주를 많이 하는 건설사들이 좋다. 이런 얘기가 좀 뭐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그 이제 주택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. 그 유가 하락과 그 유로 약세라는 리스크 때문에 그 6월부터 그 해외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형 건설주의 그 약세 현상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펀더멘탈의 변수인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데요. 올해 상반기에 그 6대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총액은 그 178.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.5% 증가한 양호한 해외 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. 그리고 향후 수주 확정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들만 보더라도 그 326.7억 달러로 예상돼 그 전년도 해외 수주 금액인 36.2조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. 그 지난 6월 1일 그 한화건설이었죠. 한화건설이 수주한 77.5억 달러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, 또 그 6월 26일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 카자흐스탄 발전소, 그리고 GS건설의 페트로라빅 2.1조 원이었죠. 또 대림산업의 케미아, 이 밖에도 그 대형 건설사들의 세계 프로젝트에 대한 일단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 6월에만 현대건설이 또 그 세계 프로젝트에서 3.6조 원 수주를 발표했고,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2개 프로젝트에서 5.3조 원 수주를 발표했으며, 그 GS건설과 대림산업의 수주를 포함해서 총 12조 원 가량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달성했습니다. 뭐 물론 업체별로 편차는 있지만 그 대부분의 업체들이 1분기에 그 수주 부진을 싣고 그 상반기에 연간 전망치의 약 50% 수준을 달성한 것인데요. 그 최근 한 달 사이 이 중동 대형 수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점에서 앞으로도 수주 개선에 대한 그 기대감이 긍정적입니다. 그 중동 국가들이 아무래도 이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그 산업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, 또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투자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한국 건설사들의 그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풍부한 상태입니다. 이렇게 국내에서 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빛을 발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? 근데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습니까? 이렇습니까?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국내이지 않겠습니까? 아까 저희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건설사 PF 올해 11조 원 만기된다고. 부실한 것이 한 3조 원 가량. 이렇게 되면은 또 건설업계에 안 좋은 것들은 줄도산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까요? 그러니까요. 하반기에 어떻겠습니까?
예, 그 하반기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발표가 됐지만 이제 뭐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중견 건설사들이 좀 그 다소 큰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지만 또 하반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이제 지방에서도 분양이 이제 그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게다가 그 중동 지역 그 2012년에서 또 내년까지 이 석유화학이나 정유 플랜트 발주 물량이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풍부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중동 지역의 발전 플랜트 발주는 그 지난 2008년까지 높은 성장을 지속하다가 그 2009년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성장 궤도로 재진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라크가 있는데요. 이라크는 여전히 그 치안에 대한 불안 요소는 있지만 신규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라크. 네, 그리고 국내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 준공 후에 그 미분양 감소세가 아무래도 주택 경기 개선의 그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지방 준공 후에 미분양 세대 수는 그 2010년 하반기 이후에 급감하면서 이 지방 주택 경기 턴 어라운드가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건설업종 이 실적 모멘텀은 업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네. 대체로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다행이네요. 네. 우리 박상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손을 딱딱 하면서 템포 조절을 딱 하는 것 같아요. 호흡 조절을. 네. 역시 방송 전문 기자다운 그런 아주 노하우를 제가 방금 옆에서 배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이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한가운데 이렇게 여드름 같은 게 나가지고 상당히 방송에서 잘 잡히고 있는데 좀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? 뜬금없이. 저희 MTN이 HD로 그 전환한 이후로 와. 저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. 네. 역시. 자, 우리 저 박상원 기자가 이제 부동산부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또 현장을 뒤지지 않습니까? 네. 아까 이혜림 우리 앵커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다녀보니까 건설사들 중에서 사실 워낙 그 업황 자체가 침체이다 보니까 주가가 뭐 참 많이 빠졌거든요, 지금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도 또 해외 수주가 많은 곳, 그다음에 대형 건설사들은 뭐 경기 부양에 내수 경기 부양에 최대 수혜를 입을 것 같고 특히 대선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막 쏟아질 것 같은데 부양책들이. 네.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어느 건설사가 네. 좀 딱 이 상황에서 좀 부각될 것인지 좀 있으면은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. 그 아무래도 이제 지금 최근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그 매출은 해외 부분 실적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보다 15%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매출 증가해요. 네, 하지만 영업이익은 그 일회성 이익 감소와 또 얼마 전에 공정위의 그 과징금 등으로 한 5%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요, 그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 시공 능력 평가 순위 그 1위 업체인 그 현대건설이 각각 3조 2,500억 원 그리고 1,750억 원 수준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수주 모멘텀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에게는 이 살아남은 강자들 그럼요.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. 직접적으로 하반기에. 저는 확신합니다. 네. 다 누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D등급, C등급, 신용평가에서 D등급, C등급 맞은 건설사들은 어떤 재무적인 지원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네. 수주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힘을 못 쓰거든요. 그렇죠. 좀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. 불합리한 면이 좀 있겠죠. 네, 네. 그래서 결국은 큰 건설사들이 내수 시장에서도 상당히 또 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. 네. 네,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 갈 텐데 아까 박상원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좀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서 미분양 같은 게 좀 해소가 돼야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네. 활발하게 좀 주식을 건설주들을 네. 사지 않을까 네. 이런 좀 얘기를 그렇습니다.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얼마나 뭐 중동 해외 지역에서 수주를 위한 해외 활약을 벌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? MTN이 직접 중동을 다녀왔습니다. 와. 대단하지 않습니까? 대단하네요. 사막 위에 핀 건설 강국 코리아의 꿈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잠시 후 오후 12시에 방송되니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